다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상에서 그 천연님에 대한 그 조성 문제입니다.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개량에 대한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개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라는 문제. 저는 일단 이게 대해서는 숲 가꾸기의 개요로서 시작을 할게요. 아까 그 CSW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이제 문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개요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답안 전개 방식이 다를 뿐이지 맞고 틀리다라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꼭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첫 번째 숲 가꾸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서적에서 다양한 정의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적이고 무육적인 조림 조치가 숲 가꾸기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목뿐만 아니라 전체 인분의 생육 과정을 조절을 해서 경영 목표에 가능한 한 잘 도달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 이것이 숲 가꾸기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이용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로 숲을 만드는 과정, 이것이 이것이 그 숲 가꾸기에 대한 그 개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는 숲 가꾸기에 대한 역할을 그 기호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생물적, 기술적, 생태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특히 솥가배기는 여러 형태로 생태적인 기능과 그 숲의 구성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적절한 그 숲 가꾸기 작업은 숲의 생태적인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숲 가꾸기의 기호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개인적인 그 주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숲 가꾸기의 기호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숲 가꾸기는 숲의 그 조성 기원에 따라서 인공님과 천연님으로 구분하여 그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숲의 생태적인 활력도를 제고하고 울창하고 건강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숲 가꾸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림 경영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숲 가꾸기다라는 것.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각자 그 취향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은 천연님에 있어서 그 숲 가꾸기의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천연님 보육, 두 번째 천연님 개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와서는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개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해주느냐, 대상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작업 시기로, 그리고 미래목 선정 관리로, 그 다음에 작업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시 도표로서 활용을 하는데, 앞부분이 천연님 보육, 그 다음이 천연님 개량.
천연님 보육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우량 대경제 생산이 가능한 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균 수고 10에서 20m로서 그 상층목 간의 우열이 현저한 인분. 그 다음 평균 수고 8m 이하로서 그 인목 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인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림 실패 지역으로 그 천연 그 발생목을 활용을 해서 우량 대경제 생산이 가능한 인분이 그 천연님 보육에 대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님 계량에 대해서는 형질이 불량하여 우량 대경제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님, 그리고 특용 소경제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림, 그 다음에 천연님 계량을 실시하고 나서 그 형질 개선에 대한 그 기대로서 속가배기 단계에 천연님 그 보육을 실행할 수 있는 인분, 이것이 그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대상에 대한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작업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게요. 천연님 보육과 역시 계량으로 나누어서 천연님 보육은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연중 그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 그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그 실시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래목을 선발하는 이제 선목 작업인 경우, 이제 그 천연님 그 보육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실행을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천연님 보육에 대한 작업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님 그 계량에 대한 설명, 작업 여건이라든지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연중 그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 예, 이게 그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계량에 대한 그 작업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래목에 대한 선정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역시 또 구분해서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계량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천연님 보육 첫 번째 생장이 왕성한 상층의 우세목으로 하는데 단 그 폭목은 제외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수관이 곱고 줄기가 갈라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것. 그리고 미래목 간의 간격은 최소 5m 이상. 그리고 침엽수는 헥타르당 200에서 300번 선발. 그 다음에 활엽수는 헥타르당 150에서 300번. 그 다음에 미래목은 이제 황색 수성 페인트를 10cm 폭으로 이제 둘러서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미래목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10cm 폭으로 황색 그 수성 페인트를 칠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래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실시를 한다라는 것. 이게 그 천연님 보육에 대한 그 미래목 선정 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님 계량. 미래목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법. 역시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계량으로 그 구분을 해서 그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천연님 보육 안에서도 유령님에 대한 부분과 속가배기 단계로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것. 그러면은 유령님 단계에서는 우선 그 형질 불량목 그 위주로 그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쌍간목은 한 가지 제거하고, 원형 수관은 원추형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덩굴류와 그 병충해목을 그 제거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소나무가 대부분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질 불량목과 폭목을 위주로 제거. 그 다음에 인분이 과밀한 경우에는 우량 상층목이라도 제거한다라는 것. 이게 그 유령님 단계에서 그 천연님 보육을 실시를 하는데, 유령님 단계에서는 미래목을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가배기 단계에서는 이제
미래목 위주의 이제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미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인목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보호목 등은 이제 존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벌채를 할 때, 미래목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수피 베끼기를 통해서 고사시키는 형태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지면에 가깝게 베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력수, 그 미래목에 이제 수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 줄기의 중간을 이제 베어낸다라는 것. 이게 그 천연님 보육에 대한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님 그 계량에 대한 작업 방법. 아까 천연님 그 보육 작업에 있어서 유령님 단계에 대한 그 작업 방법과 그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형질 불량목 그 위주로 그 제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령님에 대해서는 잇목 밀도를 높게 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가장 그 현장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세장목이 굉장히 그 많이 그 분포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무조건 이 지역은 간분리를 50%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된 작업 방법인데, 현재 이렇게 지금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 굉장히 좀 그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쌍간목은 한 가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 덩굴류 제거하고, 원형 수간은 그 원추형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벌채 후에 그 빈 공간에 이제 활력수를 헥타르당 5,000번 정도 소화식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채 시에 그 잔존 인목에 대한 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수피 베끼기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큰 특징이 이제 하나가 그 천연님 계량을 작업한 이후에 대한 그 조치에 대한 그 작업. 만일 그 우량 대경제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천연님 그 보육 작업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5년에 대한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계량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인분에 대한 형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럴 때는 그 갱신을 그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예. 그게 이 그 천연님 그 계량에 대한 그 작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그 여기까지가 그 천연님 그 계량과 그 보육 작업에 있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례 부분으로 와서 이제 사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굉장히 덥네요. 왜 이렇게 덥지? 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례 부분에 가서는 먼저 2016년 제1차 숲 가꾸기 사업 그 감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산림의 그 특성에 따라서 천연님 보육과 천연님 계량 그리고 정량감벌 이러한 그 작업종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연님 보육 작업의 경우에는 그 미래목을 이제 선목을 하고 나서 이제 벌채를 실시를 하고, 그런데 이제 다만 작업 시기는 대개 이제 4월에서 6월경, 특히 이제 조기 집행에 관련해가지고 그 6월까지 지금 이번 달 지금 한창이죠. 그 예비 그 사업원료 검사 그 실시 시기 준공 시기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작업은 그 미래목의 생육에 이제 지장을 주는 인목 위주로 제거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목에 대해서는 역지 이하의 높이까지 그 가지치기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벌률은 대개 이제 간벌률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천연님 계량이 천연님 보육보다 더 높습니다. 간벌률은 아마 그 계량이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육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0%한 미만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5번 와서는 결론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우리 그 산림 그 경영 기술자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그 품질 향상을 위한 그 지속적인
노력이 그 필요하다라는 것. 예, 이게 제가 그 이 문제에 대한 그 찾아온 그 답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SW님께서 찾아온 그 답변 양식. 역시 첫 번째 숲 가꾸기의 개요로서 시작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에 대한 구분, 인공님과 천연님으로 이제 구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에 대한 부분, 예, 대상지에 대한 구분, 작업 방법에 대한 구분 해 주셨는데, 소가배기 단계, 그 작업 그 시기에 대한 구분하고 그 미래목표 선정 관리에 대한 그 부분이 빠지셨네요. 예, 이 부분 그 필히 그 추가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 예, 이렇게 그 해 주시면 예, 될 것 같네요. 예, 천연님 보육은 인공님 보육의 생태적 개념으로 기술적 내용 차이는 없고, 방법상 인공님 보육, 인공 설명이 강하고, 천연 보육은 인분 계량에 대한 성격. 천연 보육은 우량 내용의 생산이 가능한 인분을 대상으로 하고, 천연님 계량은 수고 및 직경의 우량 대경제 생산이 어려운 인분을 대상으로 예, 이렇게 하고 산림 기술자로서 앞으로의 방안 예,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그 도표 활용하고 그 괜찮은데 다만 그 미래목표 선정 관리 부분하고 그 작업 시기 부분은 꼭 다시 그 내용을 그 추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더운데